병원에 가서 뇌 MRI까지 찍어봤어요. 아, 이거 분명히 뇌에 무슨 잘못이 있는 거다, 잘못된 게 있다.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뇌가 너무 싱싱하고 깨끗한데요? 반갑습니다. 운동하는 데이브입니다. 몸의 체형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너무 남들 모르게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괜찮은데 나는 너무 죽을 것 같이 아픈 거죠. 근데 병원을 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나를 바라봐주는 시선도 너 너무 멀쩡한데 왜 그러니? 근데 그냥 너무 불편하고 심지어 고통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무 아프고 24시간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 경험에 빗대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저희 가족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체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저를 빼고서 모두 다 선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운동에 관련돼 있는, 특히 몸에 있어서는 자부심이 상당히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운동이 자연스러웠고 모든 운동을 다 배워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체대를 가고 난 다음에 20대가 됐는데, 제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모임을 하는데 어느 순간 두통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통이 그냥 이렇게 조금씩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요, 마치 좀비처럼 막 눈이 그냥 실시간으로 빨개지는 게 보여요. 막 핏줄이 쓰는 거예요. 막 너무 아프게끔. 그래서 그 두통이 시작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막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막 초콜릿 있죠, 옛날에 그 카카오 99% 그 초콜릿을 막 그 자리에서 한 통을 다 먹으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그냥 그 두통이 시작되면은 지금 여기 회사에 나와서 일하다 말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가서 그냥 누워야 돼요.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심지어 친구들이 제 생일이라고 파티에서 모임을 해줬는데 술을 한 모금 마셨는데 또 두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냥 집에 갑니다. 뒤도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두통이 너무 심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뇌 MRI까지 찍어봤어요. 아, 이거 분명히 뇌에 무슨 잘못이 있는 거다, 잘못된 게 있다.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뇌가 너무 싱싱하고 깨끗한데요? 저는 죽을 것 같이 아픈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두통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긴장감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게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 일로 와봐라.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 목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있는데, 목의 긴장감을 풀고 척추의 긴장을 풀어주는 마사지인데, 그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걸 하면서 그 두통에 올라오려고 했었던 그 두통에 대한 감각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긴장이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지? 그거를 한 번 받고 또 그 다음날 또 한 번 받고 하다 보니까 몸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로 시작을 했어요. 내가 몸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막 웨이트 트레이닝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런데 내 몸이 대체 왜 아플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했었던 거, 그리고 아버지한테 배웠었던 거, 그리고 몸에 이제 근골격계 관련돼 있는 책자들도 같이 찾아보기 시작을 하면서 했더니 결론이 하나 나왔죠. 제가 첫 번째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하는 환경의 공간이 너무 춥다 보니까 무거운 외투, 그때는 돈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가 아니라서,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풍요롭지 않은, 하여튼 지금보다는 안 좋을 때라서 이게 무겁고 두꺼운 옷을 입고서 노트북을 보면서 계속 긴장하고 컴퓨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무게가 가뜩이나 틀어져 있었던 몸에, 특히 뭐 목이 앞으로 나가거나 그 다음에 등이 굽은 상태, 왜냐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해서 몸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되게 힘을 많이 주고 있는 형태, 이런 몸이었거든요. 이런 몸, 이렇게 단단하게. 왜냐면 20대 때 혈기왕성할 때니까요. 그 몸에서 그 무거운 옷을 입고 노트북을 바라보고서 컴퓨터를 하니까 목에 이상이 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은 옷을 가벼운 걸로 여러 개를 갈아입기 시작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멈췄습니다. 멈추고 그 다음부터 제가 한 거는 스트레칭이랑 걷기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팔이 뒤로 넘어가는 동작도 안 되고요. 이게 어깨 등이 이렇게 굽어 있기 때문에 팔이 이렇게 돌아가는 동작이 안 돼요. 왜냐면은 등이 굽으면은 이 회전근개가 뒤쪽으로 팔을 넘겨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팔을 들었을 때도 팔이 뒤로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레전드 스트레칭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 당시에 그 동작을 잘 못했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조금씩 템포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오늘 조금 안 됐었던 거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동작에서 10%를 조금 더 하고 쉬고 다음날 되면은 그 10% 올라갔었던 거에서 또 10%를 더 하고 해서 천천히 레이어를 하나씩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꾸준함이 중요하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꾸준함을 계속 쌓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이 됐을 때 조금씩 더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달이 됐을 때 더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등이 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게 내가 지금까지 몸에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서 막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방식이 내 몸에는 맞지 않았었던 방식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엄청 파고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몸에 대한 정렬이 더 맞아지기 시작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이 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거를 주변에 있던 것들을 바꾸고 운동에 할애했었던 시간들을 완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맞춘 스케줄을 맞추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 다음에 내 몸에 맞춘 환경을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환경에 내 몸을 맞추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내가 먼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준비되지 않았었을 때 남들이 나한테 연락 걸어서 뭐 만나자 뭐 하자 이런 걸 절대 하지 않았어요. 항상 내 몸이 먼저 중심이 됐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중시가 이거 해줘 그러면 거기 가서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환경에 맞춰서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맞춰서 하고 그러니까 몸을 계속 그냥 갈아넣기 시작만 했던 겁니다. 내 몸을 단단하다고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 몸을 계속 할애해서 그쪽에 맞춰서 항상 가줬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아프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여유로울 때 남들한테 해줄 수 있을 때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모든 환경을 다 내 위주로만 맞추는 거예요. 대신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을 만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체형 교정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고 몸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뭐가 찾아왔냐면 바로 여유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의 몸에 관찰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향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은 몸이 어떤 식으로 틀어지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몸의 습관이 어떻게 배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가족들한테 대할 때 친구들한테 대할 때 나한테 대할 때 뭐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습관이 있는지 를 계속 바라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본질을 찾아서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요 답은 하나였어요. 바로 척추의 밸런스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척추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척추의 밸런스는 몸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힘을 주고 살아가는 거는 팔과 다리입니다. 쥐려고 하고 달리려고 하고 긴장을 하기 때문에 목과 손과 그 다음에 다리에 항상 긴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딱 대회에 나갔을 때 몸에 긴장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풀어주고 막 이제 그 긴장을 풀기 위해서 노래도 듣고 막 합니다. 그게 다 긴장을 풀기 위함이거든요. 손끝과 발끝과 그 다음에 목에 긴장이 들어가면은 제대로 된 몸의 퍼포먼스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척추가 긴장을 하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들 와이퍼 효과라는 거 아시나요? 와이퍼가 이렇게 움직일 때요 여기서의 움직임의 각도는 적지만 그 끝에서의 움직임의 각도는 더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몸통에서 틀어지는 각도가 조금이면은 그게 몸통을 타고 어깨를 타고 팔과 다리로 갔을 때는 틀어짐의 각도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통이 틀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은 팔에 대한 다리에 대한 보상작용의 형태의 틀어짐의 각도가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척추가 올바르게 움직여야 나머지 모든 것들이 같이 잘 따라온다라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꿀 수 있냐예요. 자, 내가 앉아있는 책상과 의자와 그런 것들이 내 척추를 올바르게 내가 자세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의지와 환경이 갖춰져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분들 이제 뭐 구청이나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회사 그 소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맘대로 바꾸는 것도 힘들고 그 과정도 되게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내에서 최대한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몸이 항상 먼저 위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체형을 바꿀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운동의 빈도수예요. 운동의 강도는 절대 높아서도 안 되고요. 그럼 운동의 빈도수가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아니면 매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강도는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의 강도의 10% 정도 불과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스트레칭을 계속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할애해서 스케줄이 아침 9시부터 6시 아니면 저녁 10시까지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운동하는 시간은 항상 빼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항상 내가 내 몸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고 그리고 오늘은 여기가 좀 잘 안 되는구나, 내가 오늘 또 이런 습관을 잘못 썼나 보네 라면서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서 숫자를 세는 것도 하나, 둘, 셋, 넷 이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왜냐면은
팔과 목과 몸이 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는 열심히 프로페셔널하게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긴장하고 시간을 빨리 해야 돼, 빨리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만큼은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내 몸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호흡도 천천히 해야 되고 스트레칭도 천천히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 그리고 몸통, 그리고 척추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각도를 이렇게만 틀었을 때 몸의 자극 지점이 확 달라지는 것도 느껴보는 거예요. 미세하게.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심리적인 겁니다. 심리적인 거는 뭐냐면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속도를 천천히 하고 호흡을 부드럽게 해서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머릿속으로 같이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빨리빨리 해야 되고 뭔가를 급하게 해야 되고 강하게 해야 되는 것들을요, 그 템포를 계속 낮춰주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는 거죠. 막 가족에 대한 걱정, 내가 이걸 챙겨줘야 돼, 뭘 해줘야 돼, 이런 걱정을 좀 내려놔도 되는 거예요. 회사에 대한 밀려 들어오는 업무 좀 안 해도 누군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은 내가 너무 아프니까요. 그것들을 조금 걱정을 덜어내고, 그 다음에 내 에너지는 항상 총량이 있는데 거기다 쏟았던 에너지를 내 쪽으로 좀 갖고 와서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예요. 운영을 하는 거죠. 내 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내 몸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은 잘 다 돌아갑니다. 이게 다 돌아가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심리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안정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자율신경계가 몸의 템포를 같이 맞춰서 정신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육체적인 부분에 대한 자율신경계가 맞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막 일 열심히 막 죽어라고 하다가 운동하는 시간에는 온전히 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 틀어놓고 막 빠른 음악 틀어놓고 막 운동을 급하게 숙제하듯이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만큼은 내가 진짜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운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막 보시면서 막 해부학적으로 막 따라오고, 이거는 이렇게 했다고 했어, 저거는 저렇게 했다고 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럼 내가 그 선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기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내가 뭐가 좀 느낌이 이상한데, 그럼 또 다시 영상 한번 봐보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고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어떤 분들이, 야 아파 죽겠는데 그걸 언제 하고 앉아있냐, 근데 그렇게 내 몸이라는 걸 내가 지금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내 몸이라는 건 아껴줘야 되고 계속 천천히 내가 돌봐줘야 되는 존재지, 그거를 체형 교정을 하겠다고 또 숙제처럼 계속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거는 또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은 운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체형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을 짚어 넘어가고 마음의 면을 어떻게 먼저 쓰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켜게 됐고요. 지금도 나이가 40이 됐든 50이 됐든 60이 됐든 30이 됐든 여러분들의 몸은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몸을 가지고서 어디서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가치 있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더 큰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내가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을지,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과 체력이 넘쳐야 되고, 그러려면 몸에 여유가 쌓여야 되고, 그러려면 훨씬 더 남들한테 압박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충분히 막 춤을 자유롭게 이렇게 출 수 있게끔 내가 그냥 흥에 맞춰 추는 거예요. 춰! 이래서 막 이렇게 굳어서 추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춤추고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몸에 집중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틀어놓고 그냥 들어보세요. 라디오처럼. 그러다 보면은 그 얘기들이 하나씩 곱씹어보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서 이런 부분을 얘기했었던 건가 보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운동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